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함수 할 거거든요, 함수. 전 지금까지 수열했죠. 네, 수열 부분 중에서 마지막에 조금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급수 판정법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가장 중요한 게 레이시오 테스트거든요. 아마 퀴즈에서 봤었죠? 그 모든 분반이 퀴즈가 같나요? 다릅니다. 다른 아, 것 같아요. 달라요? 혹시 퀴즈에 어떤 문제 나왔었어요? 좀 쉬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되게 시계 나왔어. 다 쉬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기억이 잘. 알겠습니다. 레이쇼 테스트가 어떤 AN이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을 보는 거죠. 이게 r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r이 1보다 작으면 앱솔루트 컨볼자고요. r이 1보다 크면 발사합니다. 이거 했었죠? 네. 그럼 이거 활용하는 거 한 개만 해보고 넘어갈까요? 이거 한 번만 해보실게요. 그리고 레이디우스 오브 컨버전스라는 개념 배웠나요? 어떠한 어 아니 이거 좀 이따 합시다. 증명부터 해볼게요. 증명부터. 일단 정의에 따라서 증명해볼게요. 먼저 1번 케이스부터 살펴볼게요. 1번 케이스. 이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저번에 써봤던 거 정의 그대로 써볼게요.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죠. 델타가 아니라 n이 존재하죠. such that n이 낮은 n보다 클 때 an 여기서는 지금 an 더하기 1 an 마이너스 r이 엡실론보다 작은 그런 라진이 존재하겠죠? 이게 정의였죠? 제가 수렴하는 경우에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지금 이 경우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수렴하고 그 R이 1보다 작은 경우. 네. 그죠? 이게 정의였는데요. 이거를 다시 쓰면은 AN 더하기 1 AN 얘가 엡실론 더하기 R보다 작습니다. 그냥 삼각부등식 살짝 바꿔서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얘에 주목을 할 건데요. 수직선이 있습니다. 1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R이 있는 상황이죠. 여기 어딘가 0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유용한 걸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어. 크거나 같거나 그 세 개 중에 하나 된다. 그거랑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다른데요. 모든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나요? 그래서 R하고 1 사이에도 어떠한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간격이 엡실론이 되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엡실론은 우리 아무 수나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수로도 잡을 수 있는데 R 더하기 엡실론이 1이 안 넘도록 엡실론을 잡을 겁니다. 잡을 수 있어요.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하면 1-R을 D라고 둡니다. 그러면 엡실론을 2분의 D라고 두면 1보다 작겠죠? 왜냐면 여기서 절반만큼만 간 거니까요. 네. 예. 뭐 그렇게 잡아주면은 얘를 R'이라 했을 때 R' 역시 1보다 작죠. 그러면 A n 더하기 1 얘는 R'의 AM보다 작습니다. n이 라지 n보다 클대요.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절대값들을 다 더한 급수가 있을 때 얘를 n은 1부터 무한대잖아요. 두 개로 나눌 겁니다. n이 1부터 라지 n 마이너스 1까지 더하기 n이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자, 얘는 일단 유한한 수의 유한한 합이죠. 따라서 유한합니다. 얘는 유한해요. 얘 이제 주목을 해볼 텐데요. 얘는 뭐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 거기에다가 이거 그대로 쓰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r'의 k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a의 n 더하기 k를 봤을 때 얘는 r'의 a n 더하기 k 마이너스 1 그래서 쭉쭉쭉 가면은 얘 k승을 한 거보다 작겠죠? 그래서 k는 0부터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지금 얘는 상수죠. 그 다음에 얘만 따로 떼서 보면 지금 r'이 1보다 작아가지고 얘는 수렴하죠. 유한한 수입니다. 얘도 유한한 수의 상수 곱하면 유한하죠. 그리고 유한한 거 두 개 더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썸이 유한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유한한데요. 새롭게 SN이란 거를 K는 1부터 N까지 AK로 정해봅시다. 그러면은 SN은 증가죠? 네. 왜냐면 절대값들을 정한 거니까요. 증가인데 위로 막혀있네요. 그러면 모노톤 컨버전 시오렘에 의해서 수렴. SN은 수렴합니다. 따라서 R이 1보다 작으면은 이 값이 수렴해서 앱솔루트 컨버지가 됩니다. 이 내용이 교재에 있는 건가요? 내용이 교재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어서요. 혹시나 뭐 나중에 볼지 모르겠네요. 복습할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책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R이 1보다 클 때인데요. 여기부터 다시 볼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지우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1이 여기 있고 R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엡실론을 R-엡실론이 1보다 크도록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엡실론을 잡을 겁니다. 자, 그 얘를 다시 뭐 R'이라 할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얘도 삼각분식을 똑같이 다르게 변형할 건데 이거 부호 바꿔도 되죠? 그러면 R이 엡실론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왜냐면 얘를 지금 R 마이너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R 남기고 얘 넘긴 겁니다. 그래서 R 마이너스 엡실론이 이렇게 되고요. 얘를 R'이라 했을 때 얘는 1보다 크겠죠? 1보다 크도록 엡실론을 잡았습니다. 동의하나요? 자,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그 삼각부등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등호 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R 하나 왼쪽에 놔두고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R-입실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R이 지금 1보다 클 때를 가정했으니까 R-엡실론이 1보다 크도록 엡실론을 잡는 겁니다. 왜냐면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요. 그럼 그 값이 R'인데 1보다 큽니다. 따라서 AN 더하기 1은 R'의 AN인데요. 이게 쭉쭉쭉 가면은 R'의 N승에다가 A1이겠죠? 근데 R'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A의 N 더하기 1이요 무한대로 갑니다. 맞나요?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면은 무한대보다 크다 했으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우리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있던 티오렘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시그마 an이 컨벌지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기억나죠? 이거 컨트라포지티브 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얘가 발생합니다. 이거 대우 명제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무한대로 가지 않아서 이게 성립해서 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거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했나요? 네. 이게 레이시오 테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급수 수렴 판정 문제가 나오면 90% 이상 이거를 풀립니다. 레이시오 테스트가 가장 강력한 테스트는 아닌데요. 그래도 거의 제일 강력한 축이면서 굉장히 쉬운 테스트로 꼽힙니다. 가장 강력한 건 루트 테스트입니다. 그게 더 세요. 네.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요 증명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 내용을 레이시오 테스트를 써가지고. 네네네. 증명은 그냥 알고 계시면 좋고요. 왜냐 이걸 왜 소개했냐면 이 실수의 완비성을 어떻게 쓰냐를 소개드리기 위해 한 거죠. 그 실제로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 몰라도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하여튼 어떤 급수 수렴 판정 나오면은 무조건 레이시오 노드 쓰세요. 네. 루트는 쓰기가 어렵네. 루트 쓰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n 팩의 n분의 1승 이거 값 뭔지 아시나요? 이거 제 기억상으로 1일 거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고 값이 1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루트 테스트는 저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레이시오 테스트는 뭐 아무리 어려운 거 나와야 막 n 더하기 1의 세제곱 분의 n의 세제곱 이게 무한대로 가면 몇이죠? 1이죠. 왜냐면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계산 보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레이시오 테스트가 훨씬 쉽습니다. 물론 더 강력한 건 루트 테스트예요. 레이시오 테스트로 안 되는 게 루트 테스트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또 시험에 엄청나게 빈출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거 아마 유명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A1은 2라고 할까요? 이거 잘 알고 있죠? 네, 루트 2의 근사 그쵸?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고 있나요? 봤었는데 그니까 이건 진짜 봤었는데. 일단 저거 네. 그 산술기하 때문에 네. AN이 그 대소관계 만들어지고 네네네. 그거 가지고 일단 그거 가지고 있고 저기서 어떻게 했었는데 전 두 가지 방법으로 풀려고 하거든요. 하나가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름 쓰는 거고요. 네.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분의 1의 n승의 a1 마이너스 루트이다. 해가지고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0이 되니까 따라서 극한이 루트이다 라고 하는 건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나요? 네.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으로 하는 거 같나요? 그러니까 여기 책 교재에서 네. 저거 증명을 두 가지 방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두 개 다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였고. 좀 위에 것도 봤던 것 같아요. 위에 것도 봤나요? 그러면 위에 걸 하면서요 감점 당할 만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한술기하 평균 쓴다 했죠? 한술기하 평균 쓸 때 조건이 뭐죠? 양수. 양수인 거. 양수인 거 어떻게 증명하죠? 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죠? 일단 A1이 양수니까 네. 저기다 양수에다 양수 곱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아 정확합니다.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쓸까요? A1이 양수일 때 AN이 양수라는 구장이 있나요? 귀납적으로 하면 그 정확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첫 번째로 AN이 양수라는 걸 기납법으로 증명하고 가야 돼요. 네. 그래야 감점 안 당합니다. 오. 자, 첫 번째 A1이 인데 양수죠. A2가 AK가 양수라고 하면은
AK 더하기 1은 2분의 1에 AK 더하기 AK분의 2. 근데 얘네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분자가 양수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납법으로 증명하고 와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안 하면 금전당. 예전에 네. 이런 문제 이건 매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안 하고 한 사람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조교가 너그러이 이건 봐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저는 감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좀 많았거든요. 오. 오. 그래서 감점을 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최대한 감점을 당할 거 만한 거리가 없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수임을 먼저 증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게 한술계 평리인데 사실 여기부터는 같이 해볼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아래 거 해봅시다. 아래 거에서 감점 당할 만한 거 볼게요. 나머지는 그냥 원래 아시던 대로 하면 되고요. 이게 디크리징이다 라고 보인 다음에 루트 2보다 크니까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럼에 의해서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 아니까 양쪽에 리미트 씌워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리미트 쓰일 때 L이 0이 아니다 라는 걸 명시해주고 가면 좋겠죠. 그냥 루트 2보다 크니까 0이 아니겠죠. 두 번째로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이거죠. a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2an 분의 an 제곱 2 루트 2의 an 맞나요? 따라서 얘가 2an 분의 an 마이너스 루트 2 앞에 빼고 an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왔나요? 네. 그럼 얘 지금 우리가 따로 빼서 가야 되는 거죠. 얘를 R의 n이라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값에 2분의 1 마이너스 2a n 분의 루트 2. 여기서요 실수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할 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특이한 사람이 이게 이렇게 돼 있다 해봅시다. 갑자기 그냥 이걸 다 풀었었어요. 이거 AN이 지금 루트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얘가 1보다 작다라고요. 네. 뭐 스트릭틀리하게 작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극한으로 갈 거 아니니까요. 유한한 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a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래 n 마이너스 1 아래 n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아래 1인가요? a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했다 해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1보다 작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R이라고 하면은 얘는 R의 n승에 이렇게 돼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저 왼쪽 게 0으로 가서 루트 2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아니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쵸? 아니니까 그렇겠죠? 네. 어디가 문제일까요? 플러스를 쓰니 이거 뭐. 이거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인데요. 어차피 네. 네, 다 양수니까 저기 있었습니다. 네. 정답은요.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여기 중에 가장 큰 거를 고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Rn이 1-n분의 1로 나왔다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 0, 2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쭉 가겠죠? 얘가 무한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 고를 수 있나요? 못 고르죠? 가장 큰 게 뭐 예를 들어 m이 있다면 그걸 넘어서는 게 반드시 존재하겠죠. 무한대로 가다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가장 큰 걸 잡는 게 무한대로 갈 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감점 수준이 아니라 그냥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여기서요. 우리가 아까 an이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얘가 지금 양수가 되거든요. 얘를 따로 그냥 곁대각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2an 분의 루트인데요. 얘가 양수가 돼요. 이런 크다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2분의 1보다 작겠죠? 왜냐면 2분의 1에서 어떤 양수를 뺀 거니까요. 따라서 a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가 2분의 1의 n승 a1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로 수렴한다 하면은 이건 맞는 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무지성으로 해가지고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절대값 밖으로 빼버리면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 앞에 있는 개수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열 복습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 이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네. 감점되지 않아야 합니다. 뭐 조금만 신경 쓰면 감점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전 정말 재작년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2학번 때도 나왔고 계속 나오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의 연속을 할 건데요. 함수의 연속 정의가 뭐였죠? 자, 일단 정의하면은 바로 for any epsilon부터 들어가야겠죠? 함수에는 뭐가 존재하죠? 함수가 함수 값이 존재하고요. 엡실론에 해당하는 뭐가 존재하죠? 수열에서는 엡실론에 대응하는 n이 존재했습니다. 프리시즌 저것도 그쵸? 그거를 보통 기호로 델타라고 씁니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찌돼? f가 뭐 c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은 어찌돼?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fc가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거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 정의는 굉장히 수열에서의 극한 정의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요. 수열에서도 어떤 수렴하는 값이랑 오차가 엄청나게 작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얘도 어떠한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함수값들을 부드럽게 이을 수 있고 그렇게 부드럽게 이을 수 있다는 건 주변 아주 미세하게 옆에 있는 애하고 함수값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난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만든 정의거든요. 그래서 델타라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 옆에 있는 애들의 x값을 말하고요. 엡실론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옆에 있는 애들의 함수값 차이를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내추럴한 정의예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란 말이 나옵니다. 됐죠? 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왜 배울까요? 예를 들어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절대값이래 지금 구간 AB 라는 것은 for any epsilon에 대해서 대열 이그지스트 델타인데 어찌돼? 어떤 x, y에 대해서 x하고 y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fx하고
fy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거였죠? 네. 컨티뉴어스하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무슨 차이일까요? 왜 컨티뉴어스가 있는데 굳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는 걸 정의했을까요? 이상하죠? 네. 일단 차이가 나는 건 컨티뉴어스는 어떠한 포인트에서 적용된다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어떤 구간에서 정의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저 정의되는 게 포인트냐 구간이냐에 따라서 델타가 어떻게 정의되느냐가 달라져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서 유니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균등. 균등하다. 균등하다라는 게 컨티뉴어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구간에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된다는. 정확합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굳이 컨티뉴어스하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를 왜 따로 잡는지 생각해 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여기가 A, B라고 해볼게요. 각각의 포인트에서 다 연속이죠.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에서 다 델타 값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네. 맞나요? 우리가 그 예전에 뭐 이거 할 때 A, B다 할 때 라지 n을 n1하고 n2의 맥시멈으로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런 것처럼 델타는 그 엡실론을 만족시키려면 미니멈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쵸? 네. 여기서 똑같이 델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미니멈 하나만 잡으면은 굳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는 걸 정해야 왜 할까요? 그냥 저기서 미니멈 델타를 뽑으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정의 안 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념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왜 그럼 굳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를 정의할까요? 자, 일단 포함 관계부터 먼저 볼게요. 컨티뉴어스가 성립할 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성립할 때 컨티뉴어스가 성립할까요? 전자. 컨티뉴어스가 성립할 때. 자, 선택지에 드릴게요. 말 헷갈리겠죠? 자, 컨티, 유니프, 컨티. 예, 1번, 2번 해볼게요. 1번이다. 둘 다 1번인가요? 바꿀 생각 없나요?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맨날 이거 자꾸. 여기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건 2번이에요. 왜냐하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서 말하는 델타라는 건 저기에서 모든 포인트에 적용될 수 있다 했죠. 아.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면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입니다. 근데 연속이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라는 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구간에서 연속이면 맞는.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그러니까 구간의 모든 포인트에서 다 연속이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 맞을까요? 어렵죠? 아니, 잠깐 아닐 것 같아요. 그 아닐 발산하는 것 같다. 경우에는 네. 발산할 때는 컨티뉴어스한 것 같은데 유니폼이 컨티뉴어스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안 될까요?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이 0에서 1로 잡을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 안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점에서는 컨티뉴어스예요. 맞죠? 네. 왜 그러죠? 아까 말처럼 그냥 모든 점에서 델타가 다 정의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미니멈 뽑으면은 그 미니멈 델타 하나로 모든 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니멈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정확합니다.
아까 말했었죠. 그 Rn, Rn-1, Rn-2 이게 쭉 있는 거에서 네. 무한대로 가면 미니멈을 거기선 맥시멈이었죠. 맥시멈을 뽑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죠. 네. 여기서 똑같습니다. 델타의 미니멈을 뽑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불가능해요? 왜 못 뽑아요? 발산하니까. 발산하면은 왜 못 뽑을까요? 아까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좀 쉽게 보기 위해서 0, 1로 할게요. 그냥 제가 xn이라는 것을 n분의 1로 잡았어요. 그럼 얘는 0으로 가겠죠? 근데 이 y는 x분의 1이란 건 가면 갈수록 발산해요. 그래서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델타가 엄청나게 작아져야 돼요. 네. 가면 갈수록 같은 엡실론이랑 오차 내에서도 거의 뭐 델타가 보이지 않을 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런 말은 마치 뭐 이걸 모델링을 해보자면 델타가 xn에 해당하는 델타를 델타 n이라고 하면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얘도 왜 n분의 1이라고 할게요. 얘도 0으로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은 아니죠. 네. 그러면 델타 1, 델타 2, 델타 3 이렇게 있는 집합에서 미니멈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아, 좀 감이 잡혔나요?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제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지 보세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델타가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면 모든 점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건 자명하고요. 반대로 컨티뉴어스 하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니멈을 반드시 뽑을 수 있다는 보장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컨티뉴어스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로 가는 건 자명한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컨티뉴어스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발산하지 않는 경우. 발산하지 않는 경우?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발산한다는 거는 y축 관점이잖아요. 네. 그걸 x축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바운디드. 네. 바운디드 되어 있는 건 얘도 바운디드 되어 있죠. 0과 1로. X축 관점에서. x축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 x축에는 어떤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할까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 모든 실수를 한다? 아닌 것 같고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발산하면은 함수값이 정의 되나요? 아니죠. 안 되죠? 0분의 1 정의 안 되죠? 그러면은 0을 포함하지 않아야겠네요. 그리고 포함하지 않으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겠네요. 여기서부터 생각해보세요. 끝에 있는 점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네.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면은 네네네. 그때는 정역이 전부 다 모든 실수인 거 아니에요? 아 맞는데요. 보통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죠. 근데 x보다는 x 제곱이 좀 더 어울리겠네요. 얘는 예를 들어 0부터 무한대까지 정의역을 잡아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아니에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무한대로 간다 하면은
그거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닐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x분의 1에서 여기부터 시작해요. 얘는 가면 갈수록 완만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기서 엡실론이 주어졌을 때 델타를 뽑아요. 그러면 이 델타가 이 뒤에서도 적용이 돼요. 근데 x제곱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요. 여기에서 뽑은 델타가 여기에서 적용이 안 돼요. 이해되나요? 자, 다시 그러면 저렇게 x제곱처럼 이제 점점 기울기가 커지는 것들은 보통 무한대까지 정의역을 잡아버리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모든 함수에 대해 정의하려면 다 이렇게 바운디드된 구간 안에서 정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닫힌 구간이 바운디드 됐다는데. 바운디 되어 있다는 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어떤 x 하나만 뽑아도 얘는 지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이 0과 1이 다 존재한다는 게 바운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나 y를 뽑아요. 그럼 얘가 뭐 어떠한 라지 m보다 작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무한대 m 플러스 1을 y가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바운디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으면 양쪽으로 막혀 있다면은 바운디 돼요. 그러니까 막혀 있다는 게 닫힌 구간이라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으면은 바운디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에서 컨티뉴어스 하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게 성립할까요? 닫힌 구간? 닫힌 구간 맞습니다. 자, 왜 닫힌 구간인지 살펴볼게요. 어렵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한 번만 좀 개요를 한 번 다시. 알겠습니다. 네네. 책에 컨티뉴어스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위에 있는 continuous at some point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두 번째는 웬만한은 아니고 일반적인 칼큘러스 책에는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는 거는 어떠한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다룹니다. 네.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포인트에서 컨티뉴어스는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엡실론에 대한 델타 값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또 설명이 곁들이면 또 중간에 새겠네요. 포인트 와이즈 컨티뉴어스는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 델타 값이 달라져요. 근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그 구간 안에서 어떤 점을 선택해도 델타의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구간에서 델타 값이 모두 정의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미니멈을 갖는다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서 컨티뉴어스로 갈 수 있겠죠. 그 구간이 정의되어 있고 미니멈을 잡을 수 있다는. 네. 여기서 미니멈을 말하는 거는 인피멈이 아니라 미니멈입니다. 인피멈은 모든 델타를 집어넣은 셋에 다 존재하고요. 미니멈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닫힌 구간에서 미니멈이 존재하는지 볼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닫힌 구간을 잡아요. 일단 닫힌 구간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부터가 그 안에 있는 함수값이 모두 정의되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fx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얘는 닫힌 구간 0부터 1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0 넣으면은 정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닫힌 구간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모든 x값에 대해 함수값이 정의된다는 겁니다. 네네. 정의가 되면요, 그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엡실론 델타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델타 값이 전부 다 정의됩니다. 맞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가면 갈수록
델타 값이 정의가 안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작은 엡실론, 아니 웬만큼 큰 엡실론에도 엄청나게 작은 델타 값이 필요해지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 0이 되면은 델타 값이 정의가 안 되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모든 델타 값이 다 정의가 됩니다. 그것도 어떠한 엡실론이 딱 주어졌다면 델타 값이 연속적으로 정의돼요. 이해되나요? 그 각 포인트마다. 네. 네. 포인트마다 델타 값이 존재하는데 그 델타 값이 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연속적으로 존재하면은 이제 익스트림 밸류 시오렘에 의해서 미니멈이 존재하겠죠. 네. 따라서 닫힌 구간에서는 미니멈이 존재합니다. 자, 익스트림 밸류 시오렘이 닫힌 구간에서만 정의되는 거 아시죠? 열린 구간에서 익스트림 밸류 시오렘이 안 됩니다. 그게 닫힌 네. 구간에서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 값이 컨티뉴어스한 함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맞물려서 닫힌 구간에서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닫힌 구간에서 컨티뉴어스 할 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아마도 이번 주 정도가 끝나면은 이렇게 지겹게 엡실론을 쓰는 파트는 끝날 겁니다. 좋네. 네. 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F가 컨티 on 자,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네. 그냥 저 구간 안에 있는 모든 포인트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Then F is 유니폼리. uniformly continuous on A, B. 유니폼리에서는 항상 컨티뉴어스가 되고, 네. 컨티뉴어스 유니폼리는 닫힌 구간에서만 되는데, 네. 닫힌 구간에서 되는 이유가 닫혀 있으면은 익스트림에 의해가지고 네. 미니멈이 존재하고 델타 값을 항상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된다. 아, 정확합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2, 3학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풀어드리면 싫어할 건가요? 어차피 풀어야 될 건데 풀어주시면. 지금 바로. 지금 말고 좀 이따 풀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그럼 하면 좋죠. 왜냐하면은 네. 나는 기출을 순수한 머리 상태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이제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했고요. 네, 실무도 아닌데 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스텝이 5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스텝. 참고로 이거 교재에 있는 문제에 있거든요. 자, X하고 Y의 수열을 잡을 거예요. 증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프로프 써낼게요. 어떤 수열이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xn-yn이 0입니다. 이런 수열 잡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가정을 할 겁니다. 홀 n이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좀 애매한데 엡실론을 n분의 1로 델타는 n분의 1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대열 이그지스트 엡실론입니다. such that xn-yn이 델타보다 작을 때 fxn 그래서 fyn이 엡실론보다 큰 거예요. 이게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해했나요? 네. 저런 일단 위에 있는 줄처럼 저런 수열을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임의의 포인트에 대해서 xn하고yn이 둘 다 여기로 컨버지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정을 하는데 xn하고 yn이 둘 다 델타보다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f 값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엡실론이 존재한다. 네. 자, 그 전 시간에 했었던 볼차노 바이오스트레스 정리 있죠? x의 y는 둘 다 무한하죠? 네. 그 다음 a, b라는 걸로 바운디 되어 있어요. 네. 따라서 xnk하고 ynk가 존재합니다. 둘 다 수렴하고요.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둘이 수렴하는 값을 뭐 xnk나 혹은 ynk도 같겠죠? 왜냐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요. 얘가 l이라고 해볼게요. 네, 저 사실 저번에 기억이 나서 아. 저 NK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니까요. 자, nk가 의미하는 건 부분수를 말하는 거가 있습니다. 아, 부분수. 네. 기억났습니다. 기억나요? 네. 아, 그리고 예시 하나를 제가 안 들고 넘어갔었는데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스 티오렘이 무한하고 바운디드 되어 있다면은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을 수 있다 했죠? 기억나나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AN이 이런 수열이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어 이븐 넘버만 잡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로만 구성된 시퀀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1, 1, 1, 1 가니까 1로 수렴하는 수열이 나오겠죠? 네. 분명 원상태의 얘는 절대 어디론가 수렴하는 애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 수열은 수렴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볼차노가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 부분 수열을 수렴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수열을 잡은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리고 뭐 XNK하고 YNK가 둘 다 뭐 C로 간다 해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하고요. 얘를 통해서요. 어, 어, 이걸 쓸 수 있는데요. nk가 무한대로 갈 때는 f의 x의 nk가 f의 c 다른 말로는 l로 갑니다. 맞나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nk가 무한대로 갈 때 ynk 역시 fc 혹은 l로 갑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저거를 다시 써볼게요. 왼쪽을 지우고 할게요. 책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런 거.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운 증명 중 하나예요. 이 책 안에서. 네. 자, 우리가 저기서 엡실론보다 크다고 했었죠? 네. 처음에 가정했을 때. 근데 리미트에 nk가 무한대로 갈 때 얘네 둘 다 지금 같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fnk 마이너스 f xnk ynk 얘는 0이겠죠? 네. 그러면 모순이 생기겠죠? 여기
가정한 거에서 무슨 뭘 생기죠? 따라서 저런 엡실론은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임의로 xn과yn을 구간 사이에 아무 곳이나 수렴하게 잡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c가 있으면 뭐 x를 c 플러스 xn을 n 더하기 1, y를 뭐 c 마이너스 n 더하기 1. 그럼 둘 다 c로 수렴하겠죠. 이쪽에서 네. 이쪽에서.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값이 있으면 거기로 임의로 수렴하게 하는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점에서 다 똑같은 델타 n분의 1이라는 걸로 다 엡실론대로 수렴할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합니다. 직접 해보세요. 자, 여기선 더 이상 제가 설명한다 해서 이해를 돕기 힘듭니다. 직접 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알겠죠? 지금 네. 30초 정도만 좀 이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아, 하겠습니다. 네. 지금 55분이니까요. 9시 5분부터 다시 할게요. 10시부터 인터넷이 다시 된다 했었는데